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막리뷰 오늘도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챙겨본 영화인데요, 익스트림 페스티벌이고요. 이 영화가 일요일날 6월 10일에 지금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6월 10일날 아침에 왔습니다. 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이 영화는 저희 동네에서는 딱 하루에 한 번밖에 상영을 안 하고, 그것도 극장 한 군데에서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부러 부지런을 떨어서 본 영화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그 영화 지금 포스터에서 보여지는 그 포복절도한 코미디라는 코드보다는 약간 씁쓸한 코미디, 그리고 좀 하하 뭐 이런 코미디에 가까워요. 아까 이게 독립 영화라는 게 결국은 이제 포복절도의 코미디란 건 영화의 상업적인 그 필름의 그 미장센들 또는 뭐 이 시퀀스 사이에 뭔가 끊임없는 액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독립 영화라고 하는 거, 이 영화의 예산 규모는 3억 정도로 지금 이제 인터뷰상에서 내용을 보면 들려오는데, 그 간극을 메우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배우들만의 이제 플레이라든가 각본의 구성만으로는 좀 이걸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 상업 영화를 보는 분들한테는 좀 소구되기가 좀 쉽지는 않는데, 생각보다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언급되거나, 그러니까 이 흥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극장 입장권 통합 전산망으로 봤더니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날 개봉해가지고 수, 목, 금, 토 4일 해가지고 한 2천 명 정도 관객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실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흥행몰이가 돼서 뭐 그러면 독립 영화면 한 1만 명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고, 이 영화는 뭐 순위폭이 좀 한 5만 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방송사에서 도 언론을 타고 그랬는데, 좀 영화가 그러면 왜 평가를 받는데 장사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이 영화의 소재가 사실 재밌어요. 익스트림 페스티벌이라고 하니까 되게 동네에 흔한 지역 페스티벌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또 기획자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것에 대한 평가가 보면 지금 이 평단에서는 5개, 우리가 제 평가가 박하기로 유명한 박평식 평론가가 이제 5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조윤나 평론가, 남선우 평론가 이렇게 해주고 다 좀 6, 7, 8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별 4개도 있고 뭐 3개도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게 종사자들의 입장, 그러니까 문화 기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동감이 가는 영화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소 영화가 생각보다는 이제 일반 관객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접근이 쉽지 않다. 그리고 입장료가 15,000원 시대, 조주로 봐도 10,000원이 넘는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런 독립 영화들을 참 유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거죠. 이게 극장이 입장료를 올린 다음에 결국 손해 보고 있는 것이 다양한 독립 영화, 예술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관객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전 생각나게 해줘야 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영화들은 지금 관객들의 눈높이에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업 영화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화는 이제 맨 처음에 예고편을 따라가 보면 정종문화제라고 하는 그 문화재 그 일종의 프로모션 비디오로 시작을 해요. 홍보 비디오죠. 이걸로 시작이 되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져서 그럴듯한 비디오가 보여져요. 정종문화재가 보여지고 나서 근데 이게 실제 현실로 보여주죠. 이 정종문화재가 갑자기 군수, 이 가상의 군인데 망진군이라고, 충청남도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 당진군 정도의 뭐 지도인데, 그건 뭐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망진군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고요. 망진 연산군문화재로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진이었지만 이제 망진구 연산 그 정종이 임팩트가 없다 그래서 갑자기 군수가 변경을 해서 연산군입니다. 이걸 근데 기획하는 입장에서 2년간 지금 홍보 비디오에 나오는 것처럼 정종문화재를 준비해 왔다가 갑자기 연산군 문화재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지역 기획자들의 한계인데, 막 지역의 역사에서 어떻게든지 끌어다가지고 이제 뭔가 테마를 삼아서 이제 문화재란 걸 또 거행한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근데 그 문화재의 이것들도 이제 결국 지자체 예산에 갖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지자체의 그에 말하면 권력자가 좀 이상하면 뭐 그냥 막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일종의 풍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예고편을 보면 뭐 그것에 대한 일종의 포복절도 코미디가 아니겠느냐. 이거 막 뒤죽박죽 이제 개판돼 버리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좀 훌륭한 점은 거기서만 멈추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문화재이겠지만 뭐 예산 규모도 있을 거고 각본 스토리상의 문제도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이예수 김재하 배우가 연기하는 이예수라고 하는 중심 인물을 추구를 해가지고 질투는 나의 힘 그럴듯한 제목이죠. 영화 제목이기도 했고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기획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이 문화재를 어떻게 돌파해나가느냐 어떻게든지 끝내느냐 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망한 거예요. 이 문화재라고 하는 건 시작할 때부터 뭐 준비하던 게 이렇게 다 엎어질 정도면 망할 문화재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공무원하고 담당 팀장이죠. 국장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이제 질투는 나의 힘, 이 팀이 사실 망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일종의 지역의 이제 그 특산물과 관련된 행사들이 보통 지역 축제가 크니까 밴댕이 젓갈이라고 하는 게 이 지역의 이제 축제 중에 제일 큰 걸로 생각하고 이 망진의 그 기획사 입장에서 그것까지 노려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이게 결국 정치고 그 관계 때문에 이제 이 행사를 어떻게든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기획사라는 게 영세한 업체고 결국 이제 이 기획사의 일종의 얼굴 마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박 작가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인물은 이제 회사를 그만둔 인물인데 레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들이 또 얽히고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등장인물들이 지금 차례차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예수, 김재하 배우가 이제 중심 인물이고 대표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인물은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망진으로. 그 다음에 이 망진 지역에 살고 있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회사의 아르바이트로 고용되려고 하는 이제 이 여성이 있는 거죠. 이 여성이 이제 지금 관심 있는 신규 채용이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풍자 곳곳에서 약간 이제 이 지역 행사의 그 성공 여부의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여기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게 군수예요. 이 군수에게 이 지금 초대 가수가 누구냐? 그때 이제 송이어라 송 하면 이제 대략 그 송가인 정도 지방 정부에서 결국 관객동원이란 건 뭐 유명 가수 저번에 FC 서울에 그 이명웅이 나타났을 때 엄청난 관객 동원이 됐던 것처럼 매진 사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관계 유명 그 연예인 특히 뭐 트로트 계열의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을 해냈다고 해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상세 진행은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지만 그런 얘기를 받고 있어요. 송이어라 송 그러고 지금 반응 보이고 있죠. 송이어라 송. 그래서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결국 밤에 나오는 헤드라이너 송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가수가 뭐 송하인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본명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름 기대를 하고 군수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죠. 대략 군수가 다 망치고 있지만 그 망친 사례가 이제 바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종으로 연습을 하던 지역 극단이 결국은 이제 그 연산군으로 스토리를 바꿔버리고 연산군 스토리에서 다시 또 팬데믹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때그때 각본이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되게 화가 나 있는 지역 극단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들에게는 결정적 요인은 이제 그 재정 지원을 못 받겠다는 측면.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관계 망진군으로부터의 뭔가 문화사업 지원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비를 못 받게 되는 받기 때문에 싫지만 했던 연극을 계속 변경됨에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변화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저항하는 거죠.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게 좋은 거라고 이제 기획사가 이제 중간에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또 딴지 걸는 친구가 있죠. 레오란 친구가 또 딴지를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지금 이 가수의 스케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는 장면이 또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엉망이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등장한 인물 해수, 레오, 은채 뭐 이렇게 네 명의 이제 주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익스트림 페스티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두 중심 인물은 사실 이제 그 두세 명 정도 네 명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수라고 하는 인물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풍자 이 작품의 이야기는 사실 현실풍 사회풍자극 같은 것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방
지방이라고 지방 축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B급 문화 같은 성격이죠. 중앙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벤트로 열리고 있지만 그런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쪽에 예술가 또 문화 기획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 그렇게 하면 또 뭔가 있어 보이고 이벤트 있고 뭐 연예인도 만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다양한 그 욕구,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의 욕구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판이 엉망이 되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관료제, 그 다음에 일방적인 그런 지시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 뭐 그런 식의 이제 비합리적 구조, 갑질에 참고 가야 되는 현실이죠. 근데 뭐 그런 현실은 뭐 우리 사회에 되게 흔한 모습이니까 이 영화에도 그런 모습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설정 자체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보시면 지금 이 티셔츠에도 보면 다 이렇게 지금 원래 정종문화재용 티셔츠로 만들었다가 스티커로 그냥 붙이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루를 뛰면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체적 구성은 대략 앞부분에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 전날 당일날 막 이것저것 고치면서 부랴부랴 연산군 문화재로 바꾸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의 하루의 일정이 망가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다양한 욕망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이상은 크지만 이상은 정말 멋진 걸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주체도 이해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장은채라고 하는 알바생은 사실 망진군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각자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인물이 이제 좀 주체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이제 찌푸리고 있는 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또 에피소드가 또 따로 존재해요. 한 3명 정도가 가장 좀 중심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 사람들은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초상화 같은 예술가와 또 뭐 일반인의 여러 가지들의 인명을 대표해요. 모두 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나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해수의 남자친구이자 사실상의 가짜 이사라고 할 수 있는 어, 박상민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조민재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이제 그 베스트셀러 나름 작가여서 계속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그러니까 한 책 한 권을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이제 계속 이름값으로 그냥 버티고 살고 있는 일종의 백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이제 이 해수에게 그냥 이름을 올리고 그냥 좀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놀고 먹고 그런 존재에 해당하는 인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세 사람의 욕망이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둘의 연인 관계이자,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영세한 구조의 상황이죠. 일단 해수는 일단은 어떻게든 이 축제를 좀 그 자기 인생에서 뭔가를 또 더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지역 축제를 돌아보는 일종의 그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중간중간 부스부스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 그 이야기에 개입하는 이쪽에 등산복을 입는 커플이 있어요. 이 등산복은 이제 부스부스 영화에 등장해서 이들에게 일종의 관점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지방 축제 전문가 같은 그런 위치고, 뭐 전체 시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심 있는 인물인데 좀 엉뚱한 인물들이기도 하죠. 희극적 장치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해수라고 하는 인물은 그 속에서 막 남들이 친 사고들을 다 메꾸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상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책임한 인물이기 때문에 뭐 가수를 초대한다고 해서 펑크가 나면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떠나는 관객들도 마지막에는 뭐 허무한 개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갖다가 억지로 웃겨서 다시 끌고 오기도 하고, 극단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그런 현실 속의 현실의 기획자죠.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 캐릭터와 같은 해수와 같은 캐릭터가 또 동시에
이 지금 은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채라고 하는 인물이 영화 초반부에 등장을 하면 강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서 강남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망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망진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즉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인물입니다. MZ 세대고 뭐 나름대로 그 전공은 뭐 문화기획 같은 걸 뭐 이렇게 제목이 길긴 하지만 그런 걸 전공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공군사관학교를 갔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영화 전반부에 동네를 돌아다니면 뭐 이 공무원이나 이런 군수 같은 사람들도 다 공군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공사라고. 왜냐하면 이 여성이 어디를 다니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최초로 공군사관학교를 간 동생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문대생이 아닌, 그래서 심지어 동생은 후반부에 이제 JJ라고까지 불러요. 지잡대라는 뜻이죠. 그런 이야기까지 보니까 이 어쨌든 동네에 있고, 사실 자기 방에서도 영화 예고편에도 나옵니다만 아까 그 자기 방에서도, 네, 맨 처음에 보면 여기 높이의 컴퓨터를 보잖아요. 이게 뭐냐, 김치 냉장고 위에 있는 컴퓨터예요. 자기 방이지만 거기 김치 냉장고 같은 게 올라가 있어. 김치 냉장고가 놓여져 있고 자기 사생활이 노출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각각의 이제 서브 인물들이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는데, 이 개그맨도 뭐 전 공채인 줄 알았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전혀 뜨지 못하고 전혀 웃기지 못하는 개그맨이라든가, 이 국립극단 출신이지만 지역 사업에서 관객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특이한 설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인물이고, 자, 이 해수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그런 인물. 그다음에 이제 레오라는 인물이 들어간 게 좀 특이한데요. 지금 테이프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 테이프의 시대에 자기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인물을 이 망진이라는 동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다양한 인물들을 그래도 연출이 꼼꼼한 영화라는 게, 등장 인물들이 한 3명, 그 다음에 한 네, 이거 이제 서브플롯까지 해서 굉장히 꽤 많은 인물들이 이 영화에 수용이 되고 있고요. 예상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욕망들이 이제 각각 따로 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그것들이 엉키면서 이제 파탄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적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성공에 관심이 별로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심부름이나 간신히 하는 뭐 그런 수준이고. 근데 어떻게든 간에 이걸 수습해 가고 있는 인물이 이제 이 해수라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물, 은철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작은 기획사에도 취업을 해서, 왜냐하면 이 기획사가 서울 상수동에 있는 내 주소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을 떠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 여성이 받았던 대우라든가 이 공간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 이 망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상징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이제 이 인물들이 있고요. 레오라는 인물도 사실 재밌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금 이 박상민 작가의 이제 그 얘기고요. 제목이 5분만 더 누워 있어야지 뭐 이런 거,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레오라는 인물은 극작가라고 설명이 나오고 코인 노래방에서 그 X적편의 엔드레스 레인 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인 건지 비슷한 건지.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 속에 보면 이 엉뚱한 인물이 샌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사람이 광고 홍보지를 들렸던 우연한 카페에서 이 샌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샌도는 누구냐면 이제 그 이 영화상에서 이 비주얼 락계의 레전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우상이죠. 그래서 샌도란 인물이 일종의 이 사람의 예술적 이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샌도란 인물이 나중에 그 와서 노래방 이 지역 행사에서 노래자랑 코너에 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합니다. 망진군을 홍보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결국은 이제 현실과 이상의 그런 차이의 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오라고 하는 인물은 극작가지만 글을 쓰지 않는 사람. 그 글을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영화의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연민에 빠져서 사실은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좀 망상가정 이상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지금 후반부에서 죄송합니다. 후반부에서 지금 연극 극단의 대표랑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영상 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영화는 좀 깨알 같은 소소한 개그들로 차이 있는 영화지만 그 속에서 이제 의미망을 부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영화의 전반부가 사실 좀 생경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던져지는 상황들이 충분하게 인지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부가 다소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중후반부가 넘어가면서 이제 감정들 인물들이 파악이 되면 영화의 중후반부에 가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B급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고요. 우리가 애쓰는 삶에 대한 일종의 애정 같은 그런 좀 그 서민극 같은 영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이제 얽히고 얽혀서 결국은 파탄이 나죠. 마지막에 이제 영화에 이제 뭐 많지 않으셔도 플롯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인물들 간에 이제 파탄이 나는 과정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유쾌하게 풀려나가고 그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이란 것은 현실 속에 실현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정도의 타협점을 가져가지고 영화가 풀려나가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스틸이라든가 이런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뭐 과장된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측면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고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런 풍경들 되게 일상 그 소소한 축제, 그러니까 규모 있는 축제에서 볼 수 없는 소소하고 소소한 정치, 소소한 구조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작은 축제고 작은 축제 안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잘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미숙함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재밌는 점이죠. 어, 그 부조리의 측면이라고 하는 측면은 역시 이 기본적인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의 전반에 깔려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방 문화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던져지는 것이 조건 자체가 뭐 이런 군수의 군수를 역할을 하신 문희경 문희경 배우죠. 문희경 배우가 지금 스틸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고 되게 난센스적인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불쑥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연에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에 등장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결국 부조리한 상황들 속에서도 어쨌든 그 속에서 애쓰면서 자신의 예술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고 그래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지만 그 안 되는 것들 속에서 이제 또 한 단계 나아가는 미숙한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영화입니다. 전체로 좀 영화의 스토리상의 이야기들보다도 영화가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가를 쫓아가는 재미들 그리고 캐릭터의 관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같은 것이 이 영화의 소소한 재미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는 그 이 영화를 튼튼하게 끌고 나가는 배우들의 역할들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는 훨씬 과장되지 않은 장면들이 많고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더 작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펼쳐지는 또 페이소스들이 꽤 흥미로운 영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극장까지 찾아가서 보기에는 너무 상영관이 적어가지고 보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약간 좀 여유롭게 주면서 영화를 보시면 좀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영화에는 그러니까 우리네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술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잘 살아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잘 살아보려고 무지하게 애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각종 요소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 충돌들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부딪혀가면서 이제 문제를 찾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터져야 되는 거고 그 터지는 것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남자들은 다 떠나요. 등장인물들 중에서. 근데 그 떠나는 속에서도 약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인물들 두 여성의 경우에는
또 나름의 연대감이라든가 잘 안 되는 건데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지감 같은 것들이 좀 느껴져서 마음이 좀 어느 정도 따뜻해지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타이트하지 않지만 뭐 그냥 여유롭게 보면 깨깨거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익스트림 페스티벌 영화가 제목이 너무 세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소품으로 깔끔하게 그냥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상 마칠게요.